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조류의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보통의 경우 여러분들은 날개와 둥지 그리고 알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들은 너무도 많고 그만큼 조류의 숫자도 상상 이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의 반기를 드는 그런 조류들도 존재하는데, 새하얀 털에 홍합 껍질 같은 검정색 부리를 가진 이 새의 이름은 흰제비갈매기라는 새로, 얘는 보통의 새들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독특한 둥지를 짓고 살아갑니다. 새들은 일반적으로 둥지를 지을 때 온갖 정성을 쏟아붓고 나름대로 과학적 설계까지 더해진 튼튼한 집을 짓고 살지만, 얘는 그냥 나무 위에 알 하나 까놓고 둥지 따윈 짓지 않은 채 대충 살아갑니다. 둥지를 특이하게 짓는 조류론 나무에 구멍을 내서 통째로 집으로 사용하는 딱따구리나 매듭을 짓는 능력이 있어 그 어떤 둥지보다 튼튼하게 집을 짓는 위버 등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얘처럼 집 따윈 아예 짓지 않고 살아가는 조류는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태평양과 인도양 등의 바다에서 사는 흰제비갈매기는 이렇듯 둥지라곤 찾아볼 수 없는 기상천외한 삶을 살아가는데, 웃긴 건 이렇게 태어난 새끼들은 부모의 피를 이어받은 자식답게 그냥저냥 대충 적응하여 살아갑니다. 부화 나기새는 두꺼운 다리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새 태어나 아주 어릴 때부터 나무에 매달려 버틸 수 있는 강인한 신체를 가졌고, 이 쪼만한 녀석은 아무리 강한 바람이 휘몰아쳐도 쫄거나 떨어지지 않고 잘도 버텨냅니다. 더 골 때리는 건 흰제비갈매기는 해안가 근처라면 절벽이나 암석지대, 자갈, 모래 등 크게 서식 환경을 가리지 않고 대충 아무데나 알을 낳는다는 것인데, 자연환경뿐 아니라 인간의 흔적이 남아있는 인공구조물에까지 알을 낳습니다. 심지어 얘네는 다른 새들처럼 여러 개의 알을 낳지 않고 한 쌍당 거의 한 개의 알을 낳지만 둥지도 없이 개체수는 제법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도대체 왜 자신들은 물론 새끼들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가진 채 이렇게 대충 알을 낳는 걸까요? 사실 얘네들이 사는 곳 자체가 천적의 발길이 닿기 힘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흰제비갈매기의 천적은 쥐같은 설치류나 도마뱀이지만, 이 녀석들이 사는 곳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면 접근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고, 만약 고양이처럼 빠르고 강한 적이 있었다면 흰제비갈매기들의 운명은 진작에 멸종에 다가갔겠지만, 이들의 서식지엔 다행히 그런 동물이 없어 안정적인 개체수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적들의 침범엔 자유로웠을진 몰라도 바람과 같은 자연환경까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흰제비갈매기 부부는 알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했는데, 그렇다고 딱히 거창한 노력은 아니고 그냥 알이 바람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부가 교대식으로 번갈아가며 밤새 지키는 것입니다. 둥지를 짓지 않고 대충 살아가는 흰제비갈매기의 특성이 알려지면서 이 녀석은 태어난 김에 사는 새라는 재미난 별명이 붙기도 했으며, 우리나라 한정으로는 기안84새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호주 원주민들 사이에선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산이나 숲에 큰 불이 났을 때 새들이 몰려와 이 불을 가지고 불이 나지 않은 다른 장소에까지 퍼뜨려 방화를 저지른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로, 불을 피해 도망다니기 바쁜 실제 야생동물들의 생태와는 다소 어긋나는 그저 전설뿐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 전설로만 여겨졌던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현실로 이루어진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포착되는데, 호주의 대규모 산불 사태가 번져 인간은 물론 야생동물들이 모두 대피하기 바쁜 와중 맹금류인 솔개가 불이 붙은 나무 토막을 입에 물고 다른 곳에 퍼뜨리는 그야말로 전설 속 이야기를 똑같이 재현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행동을 솔개가 먹이를 찾는 과정에서 벌어진 순전한 우연으로 분석했지만, 이 장면을 포착한 조류 전문가 밥 고스퍼드는 이 행동에 대해 연구한 결과 이들이 의도를 가지고 방화를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밥의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솔개가 방화를 저지른 이후의 행동 때문이었는데, 솔개는 단순히 불이 붙은 나무 토막을 다른 곳으로 옮겨 방화를 저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을 피해 도망가는 동물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솔개뿐만 아니라 같은 맹금류에 속하는 휘파람 솔개와 갈색매 또한 솔개와 마찬가지로 불이 난 장소에 모여 나무 토막을 몰고 간 뒤 방화를 저질렀고, 이들 역시 불을 피해 도망가는 야생동물들을 사냥하며 자신의 배를 채웠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솔개라고 해서 모든 개체가 방화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고, 대규모 산불 사태로 인해 먹이가 부족해지거나 하는 지극히 특정한 상황에서 극소수의 개체만 저지르는 아주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똑똑하고 영리해 보이는 이 행동은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방화를 저지름으로써 당장 눈앞의 먹이는 쟁취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자신의 서식지 즉 터전을 그냥 태워버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똑똑해 보이지만 결국 바보 같은 새대가리 행동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새는 얼핏 보면 평범한 새처럼 생겼지만 아주 특별한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새의 머리 부분을 자세히 보면 마치 뿔이 난 것처럼 무언가 우뚝 솟아 있는데, 이 새는 남아메리카 지역에 살고 있는 뿔 떠들썩 오리라는 특이한 이름의 조류로 지구상 모든 조류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머리에 뿔이 나 있는 새입니다. 코뿔소의 뿔처럼 크고 단단하진 않지만 이 뿔은 머리뼈와 붙어있는 진짜 뿔이며, 사자의 갈기처럼 수컷만 가진 것이 아닌 암수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뿔은 워낙 가늘고 약하기 때문에 쉽게 부러진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부러져도 다시 재생하는 피콜로 같은 특징을 가졌는데, 사실 이 점 말고는 쓸모도 없고 효율성도 없는 그냥 장식용입니다. 뿔떠들썩오리의 진짜 무기는 뿔이 아닌 날개 끝에 달려있는 이 날카로운 발톱인데, 수컷들은 이 발톱으로 천적에게 대항하거나 같은 수컷끼리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결투를 벌이기도 하며, 뿔과 다르게 이 발톱은 상당히 단단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쉽게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여담으로 이 새는 떠들썩오리라는 이름답게 울음소리가 더럽게 시끄러운데, 비록 울음소리는 살짝 망측하지만 이들은 암수가 한번 짝을 이루면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꽤 로맨틱한 면도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